안녕하십니까. 신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FA-50 지금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소형 전투공격기죠. 이 FA-50이 최강의 대함 타격기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벌벌 떨게 될 한국형 퀵싱크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FA-50이 지금 A사 레이더를 장착하면서 공대공 부분에서도 이제는 무시 못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공대지 능력은 한국형 타우루스라든지 또 기존의 그 500파운드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대지 능력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대함 타격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적의 군함을 타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폴란드, 또 폴란드 맞은편에 있는 핀란드, 이런 나라들, 또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조금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흑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흑해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오면 또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FA-50을 선택하려 하니까 이 FA-50은 대함 타격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아주 싼 가격으로 해결하게 되겠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우리 FA-50이 앞으로 더 탄력받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소스를 여러분들께 제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 해병대가 앞으로 더 많은 대함 타격 자산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2022년 9월 15일 날 미 해병대 태평양 해병사령부 부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 해병대의 무기고에는 대함 무기로 하푼 정도만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함 타격 자산들이 해병대의 인벤토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민간 카페리 선박을 동원해서 그 민간 카페리 선박에서 이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뛰어나오는 이런 그 상륙 훈련들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미 해병대가 우리는 더 많은 대함 타격 자산을 가질 것이다. 지금 하푼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거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대함 타격 자산 갖고 와서 쟤들 다 수장시킬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 해병대로 들어갈 새로운 대함 타격 자산이 지금 여기 있는 네메시스 시스템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SM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이거 미 해병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이마스에서 쏠 수 있는 프리즘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광역적으로 자탄 살포를 해서 군함들에게 압박을 주는 이런 것들도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말고 퀵싱크란 게 있었던 겁니다. 자, 대함 타격 자산 퀵싱크, 이게 뭐냐? 지금 F-15 전투기 무장되어 있는 폭탄이 있죠. 딱 봐도 그냥 JDAM 정밀 유도 폭탄인데, 그 앞에 지금 여기에 뭔가 렌즈 같은 것이 있었음직한 앞에다가 퀵싱크 해가지고 지금 뭔가 독수리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군함을 향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고 계시죠. 이 군함을 독수리가 폭격한다. 이 말은 항공에서 군함을 공격하는데 바로 어떤 거로? 이 JDAM, 우리 눈에 보기에는 JDAM 정밀 유도 폭탄인 이 폭탄으로 군함을 공격한다. 근데 JDAM은 고정되어 있는 표적,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대해서 최대 28km 밖에서 때려서 그것도 위성 유도, GPS 유도로 때리는 바로 이 폭탄이 JDAM인데, JDAM은 그래서 이동하는 표적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JDAM 가지고 군함을 공격한다? 근데 군함은 시속 30노트, 즉 시속 55km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걸 때린다? 희한하죠. 바로 이겁니다.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의 해상민병 굉장히 많은데 저 중국의 해상민병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는 중국 해군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중국의 해상민병은 그냥 조금 덩치 큰 어선들의 무장한 세력들이 타고 하는 그냥 해적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20억, 25억짜리 하푼 미사일 쏘면 이건 아무리 천조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국방 예산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아마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래서 저 싸구려 어선을, 해상민병이 운영하는 저 싸구려 어선을 우리도 싼값에 타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발상에서 나온 게 이 퀵싱크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퀵싱크가 뭐냐, 이걸 알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국형 퀵싱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미군의 새로운 대함 타격 시스템 퀵싱크인데요. GPS 유도폭탄인 제담의 유도 키트에 광학, 적외선 시크와 조종 이글 추가해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간단한 키트 부착만으로 제담을 이동 표적 공격용 무기로 개조할 수 있으며 GBU-31 제담을 개조한 모델이 시험평가에서 실제 선박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제담 정밀 유도 폭탄에다가 앞에다가 뭔가를 좀 달아놨어요. 달아난 거. 요게 광학, 적외선, 탐지 시커입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적외선은 밤에, 광학은 낮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군함이 저기 있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핀에다가 조종 이걸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더 유도가 잘 될 수 있게끔 아마 날개를 키우든지 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조종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담에다가 아주 간단한 이런 추가 개량만으로 그냥 제담에다가 앞에 요거 달아 하고는 뒤에 조종이 추가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딱 만들 수 있는 게 퀵싱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싸다, 아주 싼데, 자, GBU-31을 가지고 실제 선박을 격침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바로 이건데요. 이게 2022년 4월에 있었던 이 퀵싱크의 실험 장면이에요. F-15 전투기에다 달고 때렸습니다. 멀리서 때렸는데 이거 뭐 대형 트롤 어선이다 라고만 나와 있지 몇 톤짜리다 이건 안 나와 있고요. 이 선박의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형 트롤 어선이다 라고 하고는 이걸 이제 때렸고 한 방에 맞고 나서 40초 만에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왜냐? 2,000파운드를 맞았으니까. 즉 하푼 미사일 같은 경우에 500파운드죠. 그리고 우리 해성 함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도 250kg이죠. 500파운드 조금 넘죠. 그런데 여기는 2,000파운드 GBU-31로 때렸으니까 하푼 미사일보다 4배의 위력인 겁니다. 그걸 뭐 옆구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다고 한 것은 유도가 제대로 잘 됐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푼의 4배 위력을 한 방 맞으니까 40초 만에 침몰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퀵싱크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경제성이 좀 있냐 한번 보겠는데요. 이 퀵싱크는 제담에다가 그냥 간단한 이 시커나 이런 추가 개조를 통해서 제담을 그냥 바로 이 퀵싱크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마크 84 여기는 이제 BLU-117에서 멍텅구리 2,000파운드 폭탄, 그리고 BL-109 해서 이 벙커버스터 폭탄, 여기다가 제담 유도 키트를 장착해가지고 벙커버스터도 사용하고 엄청난 위력의 폭탄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마크 83 이거는 이제 1,000파운드, 그리고 마크 82 500파운드인데 2,000파운드짜리 마크 84 그 중에서 BLU-117 기준으로 2천만 원이에요. 폭탄 가격까지 포함해서. 물론 벙커버스터는 BLU-109는 좀 더 비싸겠지만 이 BLU-117은 2천만 원, 폭탄 포함해서 2천만 원, 너무너무 싸죠. 그런데 하푼 얼마냐? 20억 정도. 그래서 신형 하푼 같은 거 한 2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은 이 퀵싱크가 하푼에 비해서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더 강하지만 가격은 100분의 1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민병, 이런 아주 싸구려 어선 타고 이 해적질하는 이런 자들을 20억짜리 이 하푼으로 때린 것은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2천만 원짜리 또는 뭐 2천만 원보다 더 싼 이런 걸 가지고 때리면 된다 해서 만든 게 퀵싱크예요. 자, 이제 퀵싱크가 이렇게 간단한 개조 작업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퀵싱크는 약점이 있어요.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사거리 28km밖에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의 신형 방공함인 052D 구축함 같은 경우는 HHQ-9 같은 거 지대함 미사일 장착하고 있으니까 사거리가 15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SM-2 같은 것도 사거리가 150km예요. 그래서 그런 중형 방공망들에는 접근해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텔스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퀵싱크를 F-35에 탑재를 하고 들어가서 때리면 또 할 수 있는데 뭐 F-35가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F-15나 F-16 또는 F-18 이런 데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함대에 이 052D 또는 055 이런 이 중대형 방공함들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때는 이제 하푼으로 멀리 쏘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퀵싱크를 사용 못 하잖아. 그래서 퀵싱크는 고속정이나 어선이나 뭐 이런 걸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왜? KGB라는 게 있으니까. 이 KGB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에요. Guided Bomb.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무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에서 조종사 휴대용 컨트롤러만으로 조작 가능한 장비로 고고도에서 투발할 경우 100km 이상 활공 비행이 가능하고 500에서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이동식 표적 공격 능력 부여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도 퀵싱크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왜? KGB를 바탕으로. 미국은 JDAM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KGB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JDAM은 최대 사거리가 28km인데 KGB는 보시다시피 날개가 그냥 비행기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활공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KGB는 10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져요. 이걸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니 또 이 KGB는 아주 편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F5, F16 이런 거는 미제 전투기니까 우리 한국 무장을 인테그레이션 하려고 하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달고 여기 이 단말기, PDF 이런 걸 조종사의 허벅지에다가 그냥 얹어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고는 조종을 이렇게 하면서 이 조종하면서 허벅지에 있는 이 PDF에 좌표를 입력해요. 그리고 쏴버려요. 그러면 알아서 나가니까 이 칵핏, 이 조종석에 따로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PDF로 단말기로 그냥 허벅지에다가 장착해 놓은 이 단말기로 조작을 하니까 어디든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효용성이 높은 그리고 뭔가 기동성이 높은 여기저기 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폭탄이 KGB예요. 왜 단말기에 이렇게 허벅지에다 얹고 하냐?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에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그냥 단말기 요즘 뭐 워낙 이 PDF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조종사들이 장갑 끼고 또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허벅지에다 얹어서 묶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GB를 궁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다 장착할 수 있게 된 미국의 허락 없이 그런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00km 날아가는 이 활공폭탄에다가 유도 기능까지 퀵싱크처럼 장착을 하니까 미국은 겨우 JDAM에다가 28km 가는 건데 우리는 100km를 유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표적, 북한의 고속정 다 때려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목적 경량 전투기 FA-50 이게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매버릭도 있고 1000파운드도 있고 뭐 500파운드도 있고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 해서 다 좋은데 대함 능력이 없었어요. 공대함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 이쪽에 하나 달고 또 이쪽에는 이 500파운드 이 한쪽에 최대 4발을 달 수가 있어요. 많이는 못 답니다. 이 FA-50이 덩치가 작아서. 그런데 4발 다 달면 비행을 오래 못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한쪽에 2발의 500파운드, 즉 KGB, 한쪽에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한 발의 이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양쪽에 이제 사이드와인더 이렇게 딱 달고 대함 타격하러 가면 끝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항이 D가 있다. 그러면 150km 밖에서 한국형 대방사 유도무기, 즉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이걸 쏘는 거예요. 쏘아가지고 이게 스텔시하게 생겼고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합니다. 워낙 작고 작은 데다가 스텔시하니까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이지스 레이더, 자기네들이 말하는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를 빙글빙글 완전히 방사하고 있는 이 레이더 방사파를 따라서 쫙 가는 거니까 가가지고 중국의 군함의 이 레이더를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눈이 조금 다 머는 건 아니겠죠. 사면에 있는데 한쪽 또는 두 쪽만 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레이더가 작동이 잘 안 될 때 조금 더 접근해 들어가서 이 100km 밖에서 한국형 퀵싱크를 쏘는 거죠. 두 발 딱 쏘면 그냥 뭐 두 발이면 옆구리 명중하면 침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A50이 충분히 공허의 D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한 대만 가겠습니까? 두 대 가죠. 그러면은 각각이 이제 대방사 미사일 딱 쏴가지고 이 레이더를 공격하고 양쪽에서 퀵싱크 두 발씩 500파운드 두 발씩 하면은 500파운드가 바로 하푼 미사일 한 발의 위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네 발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이 FA50 두 대 편대 하나만 들어도 완전히 그냥 중국의 방공망 제압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원 비행장의 FA50 또 원주 비행장의 FA50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조금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강릉 비행장에다가 FA50 옮겨주고 원주 비행장에 KF-21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릉 쪽에서는 동해로 들어오는 북한 고속정 그리고 수원 쪽에서는 이 서해 NLL로 들어오는 북한 고속정 이런 것들 이제 이 퀵싱크 한국형 퀵싱크로 때려잡는 이런 임무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FA50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고 또 유럽 동유럽에도 있고 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많죠. 그들의 고민이 대함 타격인데 대함 타격 무장 비싸요. 아주 비싸죠. 그리고 대함 타격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전투기가 덩치가 커야 돼요. 왜? 대함 미사일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사실 F-16도 대함 타격하려면 굉장히 좀 무리가 갑니다. 그 정도로 F-16보다 훨씬 큰 덩치의 전투기가 있어야만 대함 타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투기는 대단히 비싸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말입니다.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퀵싱크 한국형 KGB 퀵싱크 이거 딱 조합하면 군함들 다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루마니아, 폴란드, 핀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혹하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또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뭐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이 한국형 퀵싱크 그리고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 이걸로 더욱더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국의 퀵싱크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우리 빨리 이거 만들자라는 제안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계 석권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